일과를 끝나면 아들과 연어 낚시를 갑니다. 항상 큰 놈을 여러 마리 잡아오곤 하죠. 매일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과 함께 동화되고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캐나다에서 사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치열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도시의 찌든 삶에서 대자연과 광활한 영토, 친절한 이웃이 있는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죠. 또 일부 까다로운 한국인들은 미국 대신 캐나다를 선호합니다. 미국 역시 대자연과 광활한 영토를 자랑합니다만 캐나다보다는 다소 터프하다는 말인데요. 특히 한국인으로서 아시안 계열 인종차별도 심하고 물가도 미국이 훨씬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 캐나다가 훨씬 은퇴 이후 살아갈 곳으로 각광을 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기민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는 케이스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캐나다는 다소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캐나다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것은 한국에 모두 있고 한국에 있는 것은 캐나다에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작고 시시콜콜한 것부터 전반적인 삶의 문제까지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 국민커피, 한국이 한 수 위. 이러한 맥락으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자면 커피 믹스조차 한국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캐나다의 국민커피 팀 홀튼은 캐나다의 국민커피로 스타벅스보다도 훨씬 유명하기도 합니다. 매장도 있고 커피 믹스로도 타먹을 수 있고 달달한 맛이 아주 사랑받고 있는데요. 캐나다 유학생들은 유학 시절 추운 겨울에 따뜻한 팀 홀튼을 마신 기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은 팀 홀튼보다 더 막강하게 버티는 커피 믹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 젊은 층들에게 믹스 커피가 얼마나 어필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확실히 하는 말은 분명 한국의 커피 믹스 세계는 캐나다의 팀 홀튼을 가뿐하게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인 알브레이트 후베 씨는 하루에 커피 믹스를 7잔 마실 정도로 애호가입니다. 한국인들도 가끔은 커피 믹스의 그 맛이 그리워 휴게소에서 한 잔씩 타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지만 외국인들도 이 한국의 저렴한 믹스 커피 맛이 최고라고 치켜 세웁니다. 게다가 한국은 커피 믹스끼리도 라인을 달리하며 가격별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저렴한 개당 50원가량 하는 믹스커피는 50원짜리 맛을 지키고 있으며 모카골드, 화이트골드는 정확히 개당 100원짜리 맛, 가장 비싼 더블샷 라떼는 개당 300원짜리 맛을 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커피 믹스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선택하고 마시는 재미도 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커피 믹스 하나조차 그러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국가 영토가 넓을 필요가 없다.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기민 오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국토가 왜 넓어야 하냐는 것이죠. 이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국력은 땅 넓이로 인식되어 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토가 넓으면 그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러시아, 미국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넓은 영토를 탐색하다 보면 자원, 희귀 광물, 또한 진기한 관광 자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전쟁을 벌이고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넓은 영토가 필요 없냐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밀집된 작은 국가가 좋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를 거듭하고 최근의 MZ세대들은 쾌적함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현 세계가 재밌어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책으로 오랜 시간 정적으로 즐거워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감각적 즐거움이 중요한 세대이죠. 미국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가 넓은 것은 오히려 개인의 즐거움에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연어잡이도 하루 이틀이지 캐나다에서 보통 짧은 이동은 한두 시간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넓은 영토 가운데 거의 7-80% 정도는 토론토나 밴쿠버에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캐나다는 현재 많이 늘어난 게 4명입니다. 캐나다 중부 어느 시골 도시에 산다고 하면 사실상 사람 자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와 적은 인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도시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2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캐나다에 자란 본토인들은 그런 게 당연하게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살다가 캐나다로 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울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며 갈수록 빠른 변화와 엄청난 인구 밀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도시가 싫다면 한두 달 시간을 내어 제주도나 속초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달 살기라는 개념은 바로 미국인들이 캐나다에 여행 갈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요커들도 도시 생활에 쩌들어 있을 때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캐나다는 딱 한 달 살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국토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장 외국에 나가자마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한국보다 배달이 잘 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최근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 한국인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넓이가 부산 정도이며 말 그대로 도시국가라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배달 문화도 발달해 있고 교통 등 여러 가지 편리해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은 한국보다 다소 느린 점이 있는데 한국보다 체감상 절반 정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를 비롯해 다양한 배달 수단으로 때로는 10분대의 배달이 이루어지지만 극히 일부 지역과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10분대 배달을 끊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세계 2위에서 3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물론 한국의 5G 서비스는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실제 여전히 한국이 빠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해외에 나가면 빠른 지역에서만 빠르고 평균을 한국을 이기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좁은 곳에 촘촘히 박힌 기지국 때문으로 LTE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 유학 온 캐나다 학생들은 물론 다국적 학생들은 고국에 돌아가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TVN 서울메이트에 출연한 핀란드 유학생은 조용한 눈의 나라 고국 핀란드에 돌아가서 말하다가 점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배달도 안 되고 하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도 느리고 라며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한국에서 인터넷 게임하던 수년간이 곧바로 그리운 것이죠. 대학생 한참 때는 인내심이고 뭐고 곧바로 이러한 쾌적하고 재미있는 환경이 가장 선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가 넓은 게 당장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국가가 부강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며 개인의 삶이 윤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오히려 한국이 밀집된 땅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나라에 비해 인프라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대중교통이 고도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고 사회적인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오는 이들은 이것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역이민자들은 하루 안에 다양한 일을 마칠 수 있는 한국의 경쟁력을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슨 일을 보려면 아예 휴가를 내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국토까지 넓으니 각종 기관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처리가 빨라서 결국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는데 각종 보험료나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캐나다에 이민이나 취직 등을 고려해 간 사람들은 현실적인 금전 문제에 시달리며 한국보다 급여가 높더라도 다른 거주 비용이나 보험 등 각종 비용에서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의 효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되어갈수록 이런 것은 참기 어려운 것이고, 이민 1세대에 참고 희생했던 부모들과는 달리 과감하게 한국으로 유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 좀 더 편리하며 재미난 도시에 몰리는 것이 미래형 트렌드라는 얘기도 됩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도시국가만은 아니게 중간중간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이 헬조선 때문에 한국을 탈출하고 더 외국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나간 이들은 현재 더욱더 한국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